네, 이번 시간에는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시험 인증 부분과 관련해서 이 무역기술 장벽과 시험 인증 간의 관련성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성 평가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적합성 평가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도 어렵고요. 영어로도 conformity assessment라 그러는데 영어로도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규정이나 그 표준에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잘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모든 절차를 적합성 평가 절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적합성 평가와 관련해서 관계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자율 영역에 있어서는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표준이 만들어지는데, 그 표준에 따라서 제품이 만들어지는지를 찾아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규제 영역은 이제 정부에서 법률로서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기관을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이런 그 기술 규정들이,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러한 기술 규정을 제대로 쫓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적합성 평가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도 적합성 평가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들도 또한 적합성 평가의 서비스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적격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측정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특정한 요구 조건 중에 하나인 무게를 제대로 충족시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이라고 하는 이 저울을 이용해야 되겠는데, 저울이 굉장히 중요한 측정 도구겠죠. 그런데 저울은 한번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하면은 이 저울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안 그렇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오차가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오차를 다시 한 번 더 교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걸 교정이라고 하는데, 교정이라고 하는 것이 측정에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적합성 평가에 들어간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적합성 평가에 관여되는 그러한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기술 장벽과 적합성 평가와의 이 관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점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일치화되지 않은 표준, 즉 제품 기준이나 인증 절차가 국제 표준하고 달라가지고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것들이 무역기술 장벽의 한 가지 유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내 업체와 수입 업체 간에 있어가지고서 제품을 시험하고 인정해주는 그 절차에 있어서의 차별 대우, 이런 것들이 또한 무역기술 장벽의 또 다른 유형이고요. 그다음에 국제 인정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들도 또한 중복적인 적합성 평가 절차라고 하는 무역 장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 이제 빈번하게 개정을 하는데 모든 기업체에게 이제 공개하지 않고 국내 기업들에게만 공개를 하고, 또 의견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 않는 등 여러 가지 투명성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무역기술 장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에 과다한 시간이나 비용이 소요된다든지 검사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또한 관료주의적 절차로서 무역기술 장벽의 유형이 된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이제 TBT, WTO가 출범하고 그 무역기술 장벽의 협정이 만들어지면서 표준을 통한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적합성 평가 쪽에서, 표준이나 적합성 평가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뭐냐라고 하면은, 모든 제품에 표준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시험을 한 번만 받으면은 그 시험 결과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원 스탠다드, 원 테스트, accepted everywhere라고 하는 이런 그 용어를 쓰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꿈꾸지만은, 한편으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표준을 이용하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전부 다 전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 표준을 쓰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어디 쉽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미국의 표준을 갈 수도 없는 거고 일본 표준을 쫓아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서 그래도 공평한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국제표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ISO, IC와 같이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해가지고서 같이 논의를 해서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국제표준을 하나로 쓰자라고 하는 것이 TPT 협정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표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방법, 그것이 적합성 평가 절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험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도 국제 표준에 있는 적합성 평가에 따라서 시험을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험을 한국에서 하든 미국에서 하든 베트남에서 하든 동일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쫓았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는 한국에서 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인정해주고 베트남에서 했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등가성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WTO TBT의 무역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사례를 들은 데서 보시다시피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있는 시험기관이 시험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특정 국가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하고 기술 격차가 많이 나는 개도국에서 시험한 시험 결과를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받아서 동일한 결과로 우리가 인정해주고 시장에 제품을 유통시켜도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정문에 있어가지고서 WTO TBT 협정문에서 적합성 평가 절차를 보게 되면은 이 적합성 평가 절차가 불필요한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최국 대우를 해줘야 되고 자국민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표준화기구인 기구의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지침이나 공고사항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WTO에서 국제표준화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본 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유럽연합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SO, IEC 등을 국제표준화기구로 이렇게 TPT 협정문에 명기하기를 원하였는데 미국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ISO, IEC 등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SO, IEC는 국제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1국가 1표주의입니다. 그러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표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영향력이 좀 배제된 상태에서 ISO, IEC 표준이 정해질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으로서는 국제표준이라고 함은 회원국들에게 가입이 공개되어져 있고, 즉 다시 말해서 회원국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표준화 기구이면은 국제표준화 기구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자고 주장을 하여서 현재 WTO TPT 협정문에 있어서는 국제표준화기구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SO, IC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ASTM 혹은 ASME 이런 기구들도 국제표준화기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ASTM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공개되어져 있고 또 그 표준을 만드는 절차가 다 공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WTO TPT 협정문에 있어서는 이런 국제표준화 기구의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용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견 수렴 절차도 가지고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적합성 평가 절차 수용 촉진을 위한 TPT 위원회의 권고 같은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3년 주기 검토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국의 그 중요한 인정 제도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OSHA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직업안전보건청에서 그 이 안전 인정 제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NRTL 즉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준 인정을 받은 그런 기관에서 시험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용 제품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핸드폰과 같은 그런 이 통신기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FCC의 인정 없이는 유통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EMC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EMI를 하고 있습니다. EMI를 인정받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CE 마킹이 되겠죠.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확장이 되면서 CE 마킹은 유럽연합 내에서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미니멈 마킹입니다. 미니멈 제품 안전에 대한 마킹이고, 각 회원국들은 CE 마킹 이외에 자국에서 필요한 또 그 인정 제도는 따로 또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CE 마킹을 받지 않고서는 유럽연합의 제품을 유통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인정 제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 앞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공급업자 적합성 선언이 되겠습니다. 즉, 이 제품이 안전한지 안 한지, 즉 표준이나 기술 규정에 쫓았는지 안 쫓았는지는 원래는 제3자가 시험 인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제3자란 뭐냐면은 만드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아닌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그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기관이 이 제품의 이 표준이나 기술 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데, 제품의 위험도가 낮고 또 제품의 역사가 오래되어서 제품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구태여 제3자에게 돈을 주고 시간을 들여서 인정을 받느니 스스로 시험을 하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기관에 가가지고서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적합하다 여부는 자신이 스스로 디클레어 선언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자기 적합성 선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은 자기 제품의 비밀을 보장할 수가 있고 비용도 적게 들 수 있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적합성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술 문서는 테크니컬 다큐멘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 문서는 일정 기간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규제당국이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이 기술 문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이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CCC 인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제품을 수출하려고 할 경우에서는 다들 CCC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고, 일본은 전기제품 관련해 가지고 PSE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마른 목골 이 PS가 있고 이 동그라미 PS가 있습니다. 즉 강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마른 목골 PS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자기 적합성 선언이 들어가 있는 것이 동그라미 PS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럼 이제 이런 시험 인정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우리나라의 시험 인정 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라는 명분으로 이런 시험 인정 비용의 상승을 좀 막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낮은 시험 인정 비용으로서는 좋은 시험 인정 보고서가 나올 수가 없고, 좋은 시험 인정 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기업들이 자기 제품의 품질을 올리는 데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좀 합니다만은, 우리가 꿈꾸는 식당이 뭐냐라고 하면은 싸고 맛있고 양이 많은 식당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식당은 지구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싸고 맛있고 양 많은 식당은 없습니다. 무언가는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생각은 말아야 됩니다. 이 시험 인정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조업의 지원을 위한 서비스 산업, 지원 산업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 새로운 지식 산업입니다. 따라서 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정 비용을 이렇게 저렴하게 막아 놓는 것은 이 산업 발전에 굉장히 이 저해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정부나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적합성 평가 제도를 보게 되면은 제품 인정에 대해서는 카스라는 제도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시험 기관에 대해서는 코라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품질 경영, IS 9000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캡이라고 하는 한국 인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법정 인정,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약 112종이 있고 민간 임의 인정이 있습니다. 법에 있어서도
강제가 있고 임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 적합 인증 제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인증수를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도 시키고 줄이는데 어느 날 가보면 또 다른 형태로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더 노력이 돼야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인증수도 이제 자꾸 늘어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KC 마크로 강제 인증 제도에 있어 마크의 통합화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이미 통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 제품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구입하실 때 KC 마크를 보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국가 통합 인증 마크라고 하는 KC 마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의 자율에 의한 여러분 잘 아시는 KS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1961년 산업표준화법 제정 이후에 한국 산업을 발전시켜온 근간이 되는 인증 제도가 KS 인증 제도고 이건 임의 인증 제도입니다. KC는 강제 인증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시스템 인증이 있습니다. 뭐 ISO 9000, 14000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적합성 평가에 있어 가지고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뭐 규제 방법을 호환한다든지 뭐 여러 제도들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무역 원활화를 추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보았을 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상호 인정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호 인정 협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MRA라고 이야기합니다.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내지 Arrangement라고 하는 건데 수출국이 수입국의 요구사항대로 시험을 해가지고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다 그랬을 때에 우리나라의 적합성 평가 기관이 우리나라의 방법이 아니라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따라 가지고서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미국에다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미국은 또 뭐냐?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다 수출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이랑 적합성 평가 방법에 따라 가지고서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그걸 각국이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호 인정 협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상대방 국가들의 진출함에 있어서 시간, 비용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A국에서 A국의 적합성 평가 기관을 지정을 하는데 적용하는 것은 뭐냐? B국가의 기술 규제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부 B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B국가가 그걸 받아준다라는 이야기죠. 반면에 이제 이 제도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 지정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결과는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방법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싱가포르와는 이미 전기용품에 있어서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였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개방에 있어서 상품의 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이 무역협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